거리를.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이제 이 초음파 센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라든가 이런 전자회로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런 이제 초음파 센서 키트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음파를 쏘는 거고 한쪽은 음파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송신이고 하나는 수신 역할을 해주는 그 이제 홀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업용 센서들, 산업용,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화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뭐 다른 곳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센서의 모양은 또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자동화 장비에 쓰고 있는 초음파 센서인데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이 자동화 장비에 붙어 있는 그런 뭐 일반적인 근접 센서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제 초음파를 쏘는 것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로 같이 이제 묶여져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통 설치를 해서 초음파 센서를 이제 사용하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와이프의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하잖아요. 그죠? 검사할 때도 그때도 초음파를 쓰죠. 예,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초음파 검사하면 그 어떤 뱃속에 있는 아기의 형상이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그 음파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정보는 뭐냐? 거리다, 거리. 그 거리를 입체적으로 쭉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초음파 센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핀들이 있느냐? 어떤 핀이 있냐면 지금 VCC, 트리거, 에코, GND라고 하는 4개의 핀이 있습니다. 4개의 핀. 자, 그러면 이 4개의 핀의 역할은 일단은 VCC하고 GND는 전원이죠. 전원, 우리 DC 5V 전원을 연결하게 되는 거고, 하나는 트리거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트리거. 트리거라고 하는 핀은 여러분 혹시 트리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트리거? 영어 단어 트리거? 에? 방아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트리거가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뭔가 시작 신호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 트리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시작 신호. 우리가 이제 그 달리기 경기할 때 땅 하고 쏘잖아요. 그죠? 예, 그때 그 트리거 신호. 그게 이제 트리거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트리거는 음파를 이제 발생시키기 시작하는 그 신호가 이제 트리거 신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는 우리가 아두이노의 아웃풋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트리거와 우리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디지털 핀에서 아웃풋을 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초음파 센서 입장에서는 이제 받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시작하라고 하는 신호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초음파 센서가 음파를 발생시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음파가 어딘가에 이제 부딪혀서 다시 반사가 돼서 돌아오는 거. 그 신호를 여기서는 에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코. 에코가 뭐예요? 에코? 노래방의 에코. 예? 예. 그 뭐 울림, 결국 메아리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그널이 에코가 돼요. 그러면 이 에코 신호는 아두이노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디지털 핀을 통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 예. 이놈으로 봤을 때는 에코 신호는 요 초음파 모듈로 봤을 때는 출력을 주는 신호지만 아두이노로 봤을 때는 에코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두이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리거 신호를 아웃풋으로 날린 다음에 들어오는 에코 신호를 인풋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얘는 이제 빛처럼 이렇게 막 뭐 일직선으로 탁 나간다기보다는 음파의 그 이제 특성상 이렇게 퍼져 나가게 돼 있어요. 퍼져서.
그래서 한 3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그 내부에서 이제 측정하는 게 좋고,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신호들은 이제 어떤 간섭이나 오류로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범퍼에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죠? 뭐 하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측면에도 붙어 있고, 뭐 뒷면에도 뭐 두세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동작시키는 거는 트리거 신호를 이용을 해서 트리거 신호를 한 10ms 간격으로 트리거 신호를 10ms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발생을 시켰을 때 그러면 그 트리거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음파가 발생이 되고 그 음파가 다시 돌아오는 신호를 에코를 통해서 이제 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출된 때까지의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스펙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 전원 전압은 5V를 사용을 할 거고, 측정 거리를 한번 보시면, 측정 거리가 2cm에서부터 450cm까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길죠, 그죠? 예. 사실 산업용 센서들은 더 정밀하게 보통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센서들의 그 이제 레인지가 저렇게 길지 않아요. 보통 예를 들면 뭐 50mm에서 뭐 400mm 이내. 예.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긴 어떤 스펙을 가지는 것들은 뭐 80mm에서 뭐 500m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막 1m를 넘어가는 그런 초음파 센서는 이제 훨씬 더 크기도 크고 정도가 떨어지는 정도, 정밀도. 근데 이제 우리 산업용으로 쓰는 초음파 센서들은 그래도 0.1mm 이하의 단위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걸 신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거리를 정밀하게 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센서류는 그렇게 정밀하게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러프하게 우리가 뭐 센티미터 단위로 표현해서 이제 측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거. 측정 거리가 0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2cm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2cm부터. 그거는 모든 초음파 센서가 다 비슷비슷한데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그러니까 센서의 그 센서 면에서부터 어떤 특정 거리까지는 감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불감대라 그래요. 불감대. 데드밴드, 그러니까 죽은 영역이다. 데드밴드, 불감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놈도 마찬가지고 산업용도 마찬가지예요. 0에서부터 어떤 특정 거리까지는 아예 감지하지를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우선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지금 제일 위에 VCC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VCC는 5V,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GND는 그라운드 0V죠. 그 다음에 트리거, 여기서 트리거를 파란색으로 6번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6번. 그 다음에 에코는 7번. 그러니까 6번과 7번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하면서 먼저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트리거는 6번 핀, 그리고 에코는 7번 핀에다가 연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인으로 각각 6번 핀과 7번 핀에 대해서 트리거와 에코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업 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그 측정되는 그 거리 값을 우리가 모니터링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얼 비긴 해가지고 115,200 bps 통신 속도를 이렇게 이제 조기 값으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 모드, 트리거 핀은 아웃풋이 되는 거고, 에코 핀은 인풋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핀 모드 정해주고, 그 다음에 루프 안으로 들어옵니다. 루프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변수 두 개를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하나는 리턴 타임이라는 것과 하나는 디스턴스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실수형으로, 플로트, 실수형이죠. 실수형으로 두 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계산된 이제 마지막 결과, 거리를 우리가 담을 변수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리턴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처음 트리거 발생하고 에코 돌아오는 그 시간을 담기 위해서 리턴 타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트리거 신호를 하이로 만들어요. 트리거 신호를 먼저 하이 만들고, 그 다음에 10ms 후에 트리거 신호를 다시 로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트리거 신호를 한번 온, 오프 시켜준 거예요. 그죠? 트리거 신호를 한번 온, 오프 시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돌아오는 리턴 타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리턴 타임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에는 펄스 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어요. 이 펄스 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그 시간을 체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펄스 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에코 핀이, 우리 이제 에코에다가 연결한 그 핀이 하이가 되는 그 시간을 우리 리턴 타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간편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하나 다 이제 뭐 타이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간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런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에코핀이 오프에 돼 있다가 하이로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이제의 값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돌아오는 그 시간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을. 자, 계산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거리 S를 알고 싶으면 속도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속도, 우리가 이제 음파의 속도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약 340이라 했으니까 340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리턴 타임이죠. 그죠? 그죠? 예, 시간이 결국 리턴 타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음파를 발생시켜서 얘가 한번 갔다가 여기에 닿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포함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시간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 딱 그 거리만큼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까지 시간. 지금 저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에코 신호를 받았을 때의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면 나누기 2 항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있는 나누기 만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저 340이라고 되어 있는 저 단위는 현재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죠? 네,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센티미터로 나타낼 거예요. 센티미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된, 연산된 결과값을 이제 어디에다가 담느냐? 디스턴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주는 거죠. 이 디스턴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디스턴스가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리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거는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 창을 통해서 그 디스턴스 값을 그냥 이제 출력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이제 serial.println으로 디스턴스 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루프, 지금 이 루프 함수 전체를 돌리는데 1초 간격으로 이제 1초 간격으로 디스턴스 값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딜레이 1000 해가지고 1초 간격으로 프린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코드를 참고를 해서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서 한번 이제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쓰기를 하고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 마지막에 이제 모니터 창을 띄워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저기서는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시리얼 모니터 창을 하나를 띄워놓고 여기서 이놈을 딱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물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거리를, 그죠? 네, 그래서 뭐 현재 얼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수치하고 여기 수치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가까이 이렇게 이제 한 이 정도로 5cm 이렇게 가까이 오면 더 이상 이제 감지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전혀 엉뚱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능동부조 하나 추가를 해서 GND 선 하나 연결을 하고 출력선은 8번에다 연결을 할게요. 저는 8번에다가 자, 저는 8번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하면 되죠, 그죠? 뭐 회로적으로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일단 추가를 했으니까 디파인 해가지고 부저를 하나 추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저는 8번에다가 연결을 하겠다. BG라고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핀 모드. 핀 모드는 우리가 부저는 이제 아웃풋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핀 모드 해가지고 부저를 아웃풋으로 쓰겠다. 선언 하나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이 루프 함수 안에서 일단은 이렇게 디스턴스까지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아내는 거는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 그죠? 그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우리 if문을 이용을 해서 자, if문을 이용을 해서 if 하고 디스턴스가 아예 1m보다 클 때, 그럼 이제 100cm죠, 그죠? 100.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 100cm보다 크면 그냥 꺼버리면 되죠, 그죠? 거리가 이제 100cm 이상이 되면 어차피 소리가 안 나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디지털 라이트 하고 이거를 로우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부저를.
자, 그렇지 않고 else if 만약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 카피를 해서 그렇지 않고 distance가 10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and를 씁시다. and distance가 뭐보다 크다면 뭐 한 80보다 크다면 70 정도로 합시다. 70보다 크다면 디지털 라이트에서 첫 번째 하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딜레이 한 100 정도만 주면 되겠죠. 삑거리는 소리를.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오프 시켜주고 로우로 만들어주고 다시 딜레이를 주는데 이때는 딜레이 시간을 조금 길게 주는 게 좋죠. 그죠? 삑, 삑, 삑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프되는 시간을 조금 길게 주면 됩니다. 한 1초 간격으로. 그래서 얘는 1000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삑, 삑, 삑 이렇게 이제 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요 전체를 또 다시 한번 카피를 합니다. 요 else if 해가지고 얘네를 전체를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거리가 70보다 작고 한 40보다 크다면 이제 이 주기를 좀 빠르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삑삑 울리는 소리는 똑같은데 삑삑삑삑 이렇게 울려야 되니까 요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요 시간을 50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40보다 작고 뭐 한 20보다 크다면 삐삐삐삐삐삐삐 이런 같은 주기로 그냥 100ms씩 뚜뚜뚜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뚜뚜뚜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그냥 부저를 계속 울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그렇지 않고 마지막 else라면 어떻게 하겠다. 디지털 라이트에서 부저를 계속 울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딜레이는 일단 없애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자, 시뮬레이션 해놓고 자, 아예 거리가 100cm 이상으로 갔을 때는 그냥 부저는 안 울리다가 이제 100cm 밑으로 내려오면 한 번씩 띡, 띡, 띡 이렇게 울리고 있죠. 그러다가 70 이하로 내려오면 예, 조금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40에서 40 이하로 딱 내려오면 자,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아예 20 이하로 내려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울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 범퍼의 그 비품을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